자, 180페이지 펴세요. 180페이지에 뭐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거기 오른쪽 페이지 봐봐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일단 종류 세 가지가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 반환 줄 거 봐, 반환. 동그라미 1번에 반환. 2번에 방해 제거 줄 거, 방해 제거. 3번에 방해 예방. 빨리빨리 줄 거지. 색깔 뭐로 할 건가? 뭘 망설여. 그냥 푹 바꾸면 되지. 다시 뭐였더라? 반환. 뭐라고? 방해 제거. 그 다음 뭐요? 방해 예방.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세 가지가 있는 건 아시겠죠? 다시 물권적 청구권이 몇 가지 있다고? 세 가지. 그럼 분위기 봐봐. 분위기. 분위기. 갑에 물건이 있는데 을이 강제로 이걸 뺏어갔어. 요걸 침탈이라 불러. 앞으로 침탈이란 말이 더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내 의사에 반해서 내 물건을 강제로 뺏어가는 걸 침탈이라 그래. 그럼 이 사람이 강제로 뺏어갔죠? 그러면 갑은 뭐라 할 거야? 여러분들 물건을 누군가 뺏어가면 뭐라 할 거야? 내놔라 하겠죠? 돌려달라 하겠죠? 요게 반환이야. 그럼 반환은 뭐요? 완전히 침해됐을 때 하는 게 뭐라고? 완전히 침해됐을 때 하는 게 뭐라고? 반환.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 반환 체크했죠? 기억에 이는 타인이 점유를 침탈, 그것만 줄 거. 점유를 침탈. 그 다음에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뭐요? 소유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인데 너무 기니까 줄인 거야. 다시 보면 타인이 점유를 침탈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물을 침탈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을 때 하는 게 뭐라고? 반환. 뭐라고? 반환.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런데 이번에는 봐봐요. 봐봐. 토지라고 예를 들게.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지가 야적장으로 쓰고 있어. 내 토지에 어떤 사람이 물건 쌓아놓고 있죠. 그럼 뭐라 할 거야? 치워라. 이게 방해 제거야. 뭐라고? 방해 제거. 방해 제거 다른 말로 방해 예방, 방해 배제라고도 해. 방해 제거 같은 말이 방해 배제.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방해 제거 체크했죠? 그거 줄 거 봐. 점유 침탈 이외 방법이야. 점유 침탈 이외 방법으로 물건의 정상 개실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까지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그 밑에다가 적든지 살짝 적어봐. 부분적 침해라는 말 적어봐. 부분적 침해. 다시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건의 정상적인 실현이 방해되어 있죠. 아까 점유가 완전히 침탈될 때 하는 게 뭐고 완전히 침탈됐을 때 하는 게 뭐고 반환 청구권이고 완전 침해 아닌 부분적 침해 시 하는 게 뭐라고? 방해 제거. 뭐라고? 방해 제거. 이번엔 잠깐 쳐다봐. 자, 예를 들면 을이요. 여기에 건물 지으려고 공사를 하면 굴토 땅을 깊이 파잖아요. 땅이 너무 깊이 파면 이 사람의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는데 무너질 염려가 있죠. 그럼 이 사람에게요. 야, 내 집 지장 없게 안 무너지게 해달라. 방해를 뭐 해달라? 예방. 이건 뭐라고? 방해 예방이라 그래. 자, 3번의 방해 예방 보세요. 자, 물건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지나. 자, 줄 거.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야. 다시 장차 방해가 생길 뭐요?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게 뭐라고? 방해 예방이야. 그러면 줄이면 완전히 침해됐을 때 원칙적으로 완전히 침해됐을 때 하는 게 뭐고? 반환. 점유 침탈 이외 방법. 이른바 부분적 침해할 때 뭐고? 방해 제거.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게 뭐라고? 방해 예방. 그럼 여기 잠깐 쳐다봐.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내 땅에 어떤 인간이 함부로 건물 지었다 그 말이야. 그럼 갑은 을 보고 이 그림에서 갑은 을 보고 건물 뜯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건물 뜯어 이게 뭘까? 세 가지 중에 네? 건물을 뜯어라 이게 반환이 아니잖아. 건물을 내놔라 이게 반환이잖아. 뜯어 이거는 뭐야? 방해 제거. 뭐라고?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내 토지 내놔. 이거는 반환이지. 내 토지 내 건물 뜯고 내 토지 돌리도 이 반환이죠. 그럼 이거는 한꺼번에 행사하잖아. 뭐요? 방해 제거와 반환청을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겠죠. 요런 게 뭐라고? 물권청이 요래놓고 왼쪽으로 돌아와. 왼쪽 페이지 제일 꼭대기 줄. 왼쪽 페이지 제일 꼭대기 줄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누구든지 물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 지금부터 줄 거 볼까? 지금부터 줄 거 볼까? 물권 내용이 실현이 두째 줄에 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방해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고까지. 다시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방해 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라고?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놓고 아까 오른쪽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 가지 있었죠. 넘깁니다. 넘겨놓고 그 심화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꼭 이제 박스로 잠깐 볼게요. 중간에 파란 박스 하나 있죠. 중간에 파란 박스 찾았어? 예, 상대방인데 그 동그라미를 줄 거 봐.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 줄 것이고. 그리고 옆에다가 그 갈로 끝에다가 줄 거고요. 현재 침해자라는 말로 적어. 뭐라고 적으라고? 현재 침해자. 현재 침해자라고 적어. 됐어? 자,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 요걸 금방 옮길게. 갑소유 토지에 의리무단으로 건물 지었잖아. 건물 지었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무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철거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은 을에게 있어요. 일단 소유권은 을에게 있고 다만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하고 건물이 철거되면 소유권이 없어지겠죠. 그럼 일단은 소유권은 누구인데 있다고? 을에게 있잖아. 그러면 을이요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어. 건물을 뭐 했다고? 매매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넘겨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요? 최초 침해자죠. 을이 뭐라 부른다? 최초 침해자잖아. 근데 이 사람은 침해한 건 아니죠. 현재 점유를 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최초 침해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 청구한다.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한다. 어느 거? 현재 요 사람은 상대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 요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이 사람이 했지만 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점유자 또는 현재 침해자에게 한다고 사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누구를 상대로 한다고?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 다른 말로 현재 침해자예요. 그래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최초 침해자라 하더라도 점유를 이전한 자. 저 그림에서 누구야? 을. 최초 침해자라 하더라도 점유를 이전한 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그래서 상대방 그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지금 볼 단계 아니고요. 나머지는 우리 물건을 안 배웠기 때문에 다른 물건 이런 거는 지금 볼 단계가 아니야. 왜? 한 번도 안 배웠기 때문에. 그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페이지로 갔어요. 자, 물권적 청구의 성질은요. 양갈래면 파란 글씨 오른쪽 페이지 밑에 4번에 1번 파란 글씨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에 의존하는 권리예요. check봐. 물건에 의존하는 권리잖아. 그래서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해요. 됐어?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요.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거든. 그러면 갑이 을 보고 아까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고려하기 전에 이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토지를 매각했어. 토지를 매각. 그러면 이 사람이 병에게 토지를 매매해서 등기 넘겨줬어. 아까는요 건물이 매매된 거고 이거는 뭐요? 토지가. 그러면 갑이 뭐라고 하냐면 병 보고 사장님 토지 소유권은 당신이 갖고 가시되 내가 저 사람에게 물권적 청구로 내가 행사할게요. 이게 될까?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봐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물건에 기한 물건에 기한 청구권이에요. 물건에 기한 청구권이 뭐라고? 물건적 청구권이야. 예? 그러면 물건이 없어지면 청구권. 물건이 없어지면 청구권이 없어져야지. 물건이 이전하면 청구권 따라가야지. 그럼 소유권이 없어졌잖아. 그럼 물권적은 없어지지. 소유권이 넘어갔잖아. 물권적은 넘어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권적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누가? 현재 해야 되죠. 그래서 두째 줄 봐봐. 자, 파란 글씨 다시 봐봐. 오른쪽 페이지 4번에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뭐라고? 물건에 의존하는 권리잖아. 그래서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뭐라고 돼 있어? 물건에 이전 소멸이 있으면 물건적 청구권도 그에 따라 어쩐다? 함께 이전하고 소멸한다. 그 말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 그게 양갈로 1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줄 거 봐. 다섯 줄에.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뭐요? 없다. 자, 이 그림에서 소유권 상실한 사람이 누구야? 갑이죠. 다시 갑이 토지를 팔았잖아. 그러면 소유권 상실했죠. 그러면 더 이상 물권적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시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청구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뭐라고? 없다. 넘기시고. 그다음에 비용 청구인데 여기 잠깐 부르기만 잠깐 쳐다보실래요? 요걸로 할게. 갑이 을보고요. 건물 뜯어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물의 철거 비용 누가 부담하느냐 물을 때는 청구권자다 상대방이다. 철거 비용. 청구권자다. 물권적 청구권자다.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한다. 누가? 예?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겠지. 지가 함부로 건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 그런데 그러면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야. 갑이 을보고요. 철거 비용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갑이 을보고 야 철거 비용 내놔 이거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분위기를 들어봐. 철거해라 이렇게 청구하고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이 상대방을 부담하는 거지. 토지 소유자가 철거 비용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분위기 아시겠어? 자 그러면 그 비용 양갈로 4번에 비용 청구 있죠? 셋째 줄에 칠게. 셋째 줄에 양갈로 4번에 비용 청구 셋째 줄에 칠게.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어. 다시 소유자라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어. 됐죠?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는 이제 기초를 봤는데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서 조금만 더 보고 갈 게 하나 있어. 뭐 이 사람 이제 순서를 좀 바꿔놔서 180페이지로 돌아가. 180페이지로 돌아가면 제일 밑에 파란 박스 있죠? 제일 밑에 파란 박스 찾았어? 그 두 번째 칸을 주의하셔야 돼. 물권적 청구권은요. 일단 체크해.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을 요건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고의과실과 손해 발생을 요건을 한다. 그 두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도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잠깐만 들어봐. 앞으로 우리 민법을 배울 때 손해배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이 이거야. 기본이. 다 들어봐봐.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못해야 되고 잘못. 두 번째는 내가 손해가 생겨야 돼.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손해가 생겨야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첫째, 내가 손해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내가 손해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잖아. 그럼 두 가지,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뭐라고? 손해가 생겨야 된다. 됐어? 자, 그러면 적용해 볼게. 봐봐. 갑소유 주택이 있다고 볼게. 두 개 주택이 있는데 여기 담장이 있어요. 돌담이나 뭐 부럽고 담장이 있는데 요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사람의 정원이 망가졌다고 예를 들어 볼게. 담장이 무너져서 정원이 망가졌죠. 그럼 어쨌든 요 사람의 담이 무너져서 을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요 사람은 침해자로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담장이 왜 무너진가를 한번 보잔 말이야. 담장이 왜 무너졌냐?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다고 예를 들어 볼게. 원래 태풍 중에 제일 센 놈이 뭐였어?
흰남노. 네? 그러면 요 경우는 침해자에게 고의, 일부러, 과실,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면 잘못이 없잖아. 고의, 과실 잘못이 없죠. 그러면 이 청구권 요 사람이요. 담 치워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어쨌든 네 담이 내인데 무너져서 뭐요? 내 정원이 망가졌으니까 담 치워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에? 그러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잘못이 없잖아. 저 사람이 잘못 없으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죠. 됐어? 근데 이번엔 담이 왜 무너졌냐면요. 같은 태자 돌림인데 태권도 아는가 모르겠다. 태권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발차기. 자, 갑이요. 이 담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으로 발차기를 열심히 해서 결국 무너뜨렸죠. 의지한국인. 그게 뭐가 돼? 고의, 일부러. 이번엔 담을 무너뜨릴 생각은 없는데 발차기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담이 무너져 버렸잖아. 뭐요? 과실, 실수, 과실이죠. 고의 과실 있죠. 그럼 이제 담 치워라 되죠.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되잖아. 됐죠. 그럼 걸어놓고 다시 봐봐. 금방 줄 건 거 다시 봐봐. 물권적 청구권은 어쩐다고?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어쩐다?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을 요건을 한다 이 말이야. 그죠? 자, 그럼 놓고 쭉 올라가. 그 위로 쭉 올라가서 2번에 1번, 2번에 1번. 그 위로 쭉 올라가서 2번에 양갈 1번 갑니다. 자, 체크해봐.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 요구되죠. 그런데 체크해. 물권 청구권요. 물권 청구는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나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잖아. 다시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이 요구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요. 방해자의 고의 과실이나 손해 발생을 요구는 하지 않죠. 됐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 놨어. 예를 들어 그럼 요걸로 볼게. 그러면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잠깐만 쳐다봐. 요 경우는요. 아까 건물을 철거해라 이걸 현재 점유자인데 한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고의 과실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물권적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인데 할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손해배상은 잘못한 이렇게 생각해요. 손해배상은 잘못한 인간. 손해배상은 뭐요? 잘못. 누구야? 을이잖아, 을. 그럼 이 사람은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요 사람에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저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물권적으로는 누구인데? 현재 점유자.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침해자. 그럼 그 예를 봐봐. 요 사람 예를 봐봐. 양갈 1번 셋째로 양갈 1번 셋째로 예를 들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병에게 양도했죠. 그러면 병이 아까 현재 점유자죠. 현재 점유자. 병은 고의 과실이 없을지라도 잘못이 없을지라도 갑은 병에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건물의 철거와 어쩐다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뭐라고 있다.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요 정도 정리하면요 기초 과정에서는 넘쳐요. 자,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깁니다. 이제 넘기시면 물건의 변동 나와요. 190페이지 가면 뭐 나온다? 물건의 변동. 물건의 변동이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이야. 자, 물건의 변동이 뭐라고?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여기서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들어봐봐요. 여러분 아마 12월 달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 공시법하고 세법이라는 과목이 있거든. 그 공시법 안에는 등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배우는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 공시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등기법. 그러면 등기를 등기법에서 따로 배우는데 민법에서 껄쩍거릴 일이 없죠. 민법만 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요 등기는 민법 시간에는 안 다뤄요. 다만 미리 얘기하는 다만
7, 8월에 가서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혹시 1차만 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민법에서 출제 가능성 있는 등기는 다시 또 다 챙겨드려.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기초과정, 이제 기본서 과정에서는 민법에서는 그 등기 안 건드린다. 왜? 등기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됐죠? 그래서 과감히 넘겨. 공시제도 이것도 넘겨. 일단 194페이지 펴봐. 194페이지 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의 법률 행위로 인한 거 있죠. 그럼 여기서는 186조만 볼 거야. 186조 봐봐. 186조 부동산은 법률 행위 채가시고 저 끝에 등기하여 채가시고 법률 행위 채가고 등기하여 채가고. 자, 읽어볼게. 부동산에 관한 뭐라고? 법률 행위라는 물권의 등식을 뭐 해야 된다고? 등기. 법률 행위라는 물권의 등식을 뭐 해야 된다고? 등기. 그러면 잠깐만 쳐다보세요. 지금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하락기고요. 부동산은 하락기죠. 요번에 얼마 전에도 아주 이슈가 된 재건축의 서울의 둔촌의 둔촌 주공 아파트 세대수로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요번에 일반 분양이 됐는데 10만 명이 분양을 신청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8,000명인가 천수있대. 그래도 미달은 안 된 게 다행이다. 그죠? 그만큼 부동산 이렇게 경기가 꺾이고 또 특히 이제 이 대출 이자도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대충 전문가들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전문가들이요 내년까지는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4년부터는 다시 되살아날 거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요 내년도는 떨어져도 괜찮죠. 부동산이 왜? 내년에는 공부만 할 건데 그리고 내년에는 합격하는 게 거의 분명하죠. 분명하잖아. 11월 달에 시작했으면 걸리지 그러면 합격하면 혹시 부동산 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2024년도에 나가겠네요. 그때가 무슨 시기라? 부동산이 되살아나는 시기다. 딱 맞네. 그죠? 감동이 없네. 딱 맞아, 딱 맞아. 그리고 부동산 이러면 나는 잘은 모르는데 참고로 제가 빛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공인중 자격증. 근데 부동산학 개론을 겨우 45점 받고 합격했어. 그 부동산기는 잘 몰라. 그런데 경기 순환론이라는 게 있잖아. 경기 순환론이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지금 하락기가 있으면 이제 곧 이제 한 2년 뒤에는 상승기가 나타날 거다. 자, 지금 하락기에 하락기라는 것은 매수인이 우위죠. 매수인이 없어. 매물은 엄청나게 쌓이는데 매수인이 없는 시절이야. 이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라 그래. 땅을 팔라는데 매수인이 안 나타나는 거야. 팔기는 팔아야 돼. 근데 어느 날 매수인이 나타나더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일단 매매 계약부터 하고요. 12월 1일 날 매매인데 계약부터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전 등기 먼저 해주세요. 이전 등기 먼저 해주시면 내가 등기를 넘겨받아서 은행에 담보로 대출받고요. 토지 담보로 대출받고 그리고 잔금 치를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팔 거야 안 팔 거야 물어보려고. 다시 전제가 지금 부동산 하강기고 매수인 우위 시장에서 매수인이 안 나타나는데 어느 날 매수인이 기적처럼 나타나더만 요구하는 게 계약금을 일단 줄 테니까 등기 먼저 넘겨달라. 등기 넘겨주면 나중에 지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그 다음에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나중에 넘겨받겠다. 자, 팔 거야 안 팔 거야? 에? 안 팔면 못 파는데. 안 팔면 안 팔릴 거 아니야. 못 팔잖아. 그거 팔아야지. 그래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야.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배우겠지만 이거 위험한 게 아니야. 왜? 계약서에 다 꼼꼼히 적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예를 들면 뭐라고 했다고? 이전 등기 먼저 해달래. 그러면 이전 등기를 먼저 해줬어. 12월 10일 날. 그러면 요 사람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제 은행에 대출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는 거야. 이런 걸 왜 적을까?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참. 잔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동산을 목적물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넘겨받는 게 인도거든요. 12월 30일, 그죠?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아니라니까. 봐봐. 나중에 이런 거 배워. 그게 이전 등기 먼저 했는데 나중에 약속한 날에 잔금 안 주죠. 이게 계약 위반이야. 그럼 뭐 한다? 나중에 배워. 계약을 해지해. 계약 해지하는 순간 법적으로 소유권이 다시 돌아와.
그리고 물론 되찾으려면 이제 골치 아프긴 아프지. 소송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소유권이 뺏기지는 말하고 않는다. 다만 뭐만 하면 된다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약속한 내용을 꼼꼼히 기재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그 계약에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서 소유권 되찾아올 수 있죠. 됐어? 그럼 물어볼게. 요런 요구를 하면 팔 거야 안 팔 거야? 팔 거야 안 팔 거야? 팔아야지. 마음을 빨리 바꿔서 고마워요. 마음을 바꿔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뭔 법을 배울 때 이런 걸 뭐 그냥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 다만 그런 위험 요소를 뭐라고? 계약서 내용에 꼼꼼히 기재를 해도 합의한 내용을. 그리고 그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하죠. 이게 계약 위반이야. 그러면 뭐 한다? 계약을 뭐 한다고? 해제하면 소유권이 되돌아온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지금 뭘 물으려고 하느냐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을에게 이 토지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나?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야. 찍어. 1, 10, 20, 30. 언제 소유권 넘어갔을 것 같아? 4개 중에 아무 데나 찍어. 12월? 에? 10일이란 말이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왜? 금방 뭐 줄 것어? 부동산에 관한 뭐 법률 행위라는 물건이 뭐 해야 된다고? 등기되잖아.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냐면 부동산 소유권이나 물건이 넘어가는 것은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부동산 넘겨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 등기. 뭐라고? 등기. 그래서 법률 행위 계약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라고? 등기. 그거 하려고 한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해설을 잠깐 봐봐. 똑같은 말이야. 해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에 관해서 186조는 뭐라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라는 물건의 득실을 뭐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된다고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성립 요건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전체 봐도 돼. 성립 요건이.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보실 단계 아니에요. 오른쪽에 등기 나오니까 왕창 넘겨요. 왕창 한 두어 장 정도 넘기면 석장, 넉장, 넉장 정도 넘기면 202페이지가 202페이지 보시면요. 뭐 나와? 187조 나오죠. 찾았어요? 187조. 일단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건 취득이 되어 있죠. 자, 상속, 공용징수, 판멸 경우 있다. 자, 법률의 규정 줄 것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해야 된다. 물건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요. 제게.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등기 안 하면 이를 뭘 못한다고? 처분 못해. 다시 법률 규정이라는 말을 하고요. 취득은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테니까 오른쪽 페이지 갈게요. 상속 나오죠? 자, 잠깐만 쳐다봐요. 돌아가신 분을 뭐라 한다? 피상속인. 살아서 상속받는 사람이 뭐다? 상속인. 그리고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상속이란 말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는 상속분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제를 항상 단독 상속이라는 전제를 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단독 상속 전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건물 하나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 상속인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야, 이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시요. 피상속인이 사망시가 12월 1일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배우겠지만 상속 등기라는 말은 상속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그러니까 상속 등기지만 실제로 뭐 한다고? 이전 등기. 뭐 한다고?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요. 12월 30일 했다 볼게.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언제 취득할 것 같아? 사망실 것 같아? 등기실 것 같아? 예? 사망. 언제라고? 금방 그게 뭐라고 왼쪽에 뭐요? 조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뭐 한다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망 시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봐봐. 오른쪽에 상속 봐봐. 상속. 오른쪽 페이지 상속 찾으세요. 상속으로 부동산 물건 이전한 시기를 줄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시란 말이에요. 언제라고? 피상속인의 사망시. 다만요. 요거요. 아까 그 187조 단서에 이런 말이 있었죠. 요걸 뭐 하려면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처분하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처분은 등기를 해서 처분하라 그 말이잖아. 혹시 이해가 돼?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데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어찌 된다고? 등기하고 처분하라. 그 말을 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요런 봐봐. 상식적으로. 자, 도시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저같이 촌놈들은 잘 알아. 왜? 우리 시골 같은 데도 임야는 돈이 안 되거든요. 내가 맨날 농담으로 500년 동안 땅값 알아오는 지역인데, 자, 할아버지가 임야 한 필지 갖고 계셔서 한정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 등기 안 하고 나서 아버님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있다고 볼게. 그러면 등기부에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여전히 할아버지 명의로. 근데 소유권은 벌써 내 인데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땅 찾기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이게 가능한 게 등기부에는 아주 옛날 할아버지, 그 전에 할아버지가 이름이 됐더라도 자손이라고 증명만 된다면 이제 뭐요?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 이유가 소유권이 없어지는 게 뭐라고? 아니다. 요거는 됐어? 요거는 간단하죠? 그래서 상속은 뭐라고? 피상속상매지. 이번에 공용징수 있죠? 찾았어? 공용징수 옆에 갈로에서 수용이라고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야. 공용징수를 그냥 뭐라고 생각해 보라고? 수용. 그러면 잠깐만 쳐다봐. 그것도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자, 수용당하는 사람을 피수용자라 불러요. 수용당하는 사람을 피수용자고, 수용하는 사람을 수용자라 부르는데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이제 제일 쉬운 걸로 할게. 부산시가 도로 개설 공사한다고 토지를 수용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이 부동산이 이 수용자에게로 언제 넘어가느냐, 지금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수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 수용은 말 그대로 협의에서 정한 시기에 넘어가. 협의 수용. 그런데 수용할 때는요, 주로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죠. 왜? 무슨 문제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그러면 보상대 잘 안 돼. 그러면 협의 수용이 안 되면 강제 수용하는데, 요 강제 수용을 재결 수용이라 불러. 재결. 여기 책에 있어. 강제 수용을 재결 수용이라 불러. 재결. 그러면 상식적으로 들어보세요. 부산시에 토지 수용 위원회라는 게 있어. 부산시에. 그러면 이제 강제 수용할 때 토지 수용 위원회가 재결 처분에 강제 수용 결정을 해. 그러면 이제 수용이 돼버는 거야. 그러면 요 사람이 요쪽에 수용자에게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면요. 언제 넘어가냐면 수용 개실에 넘어가. 다른 말로 수용기일에 넘어가. 그런데 예를 들면 수용기일이 12월 1일이라면 등기할 때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이제 하나만 더 있어. 아무리 공익사업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하더라도 개인재산권을 수용하니까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면 수용기일 전에 보상금이 지급되어야만 된다 이 말이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유권 안 넘어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만 언제 넘어간다고? 수용기일에 넘어가는 거지 등기한 때가 아니다. 그 말을 하려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용 한번 읽어볼게. 공용징수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취득하는 거죠. 공용징수에 의한 부동산물에 대한 협의 수용은 언제라고? 협의에서 정해진 시점이야. 언제라고? 협의에서 정해진 시점. 재결 수용인 이른바 강제 수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재결 수용은요. 자, 줄 것일래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물건이 발생해 줄 것이고, 포인트가 뭐라고? 말을 줄이면 뭐요? 수용 개시일이 포인트야. 뭐라고? 수용 개시일. 그래서 수용 개시일에 물건이 변동된다. 그래 아시라고. 수용 개시일. 물론 협의 수용은 협의에서 정해진 시점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재결 수용이니까 강제 수용이니까 수용 개시일이야. 자, 그럼 판결인데 판결 여러 가지 판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파란 거만 봐. 파란 거. 등기를 요하지 않은 판결은 뭘 말한다? 형성 판결 줄 것이고. 뭐라고? 형성 판결이고. 그 다음에 넷째 줄에 공유물 분할 판결 줄 것이고.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됐죠? 자, 걸어놓고 잠깐만 쳐다봐요. 그리고 요거는 그거 이제 결론을 지금 설명을 안 해놨는데 그게 형성 판결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줄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로 빼야 되나? 형성 판결을 이렇게 옆으로 거기 줄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결론을 안 적어놨어. 이걸 형성 판결 아니면 옆에다가 오른쪽 페이지에다 적어 보세요. 오른쪽에 공란에다가 형성 판결은요. 판결은 판결 확정 시에 물건이 변동된다.
판결 확정 시에 뭐요? 물건이 변동된다. 요렇게 적어. 형성 판결은 언제 물건이 변동된다고? 판결 확정 시. 그리고 형성 판결하면 뭐만 생각하라? 공유물권을 뭐라고? 공유물권을 판결. 그놓고 잠깐만 쳐다봐. 나중에 배울 거야. 따로 적을 필요 없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나중에 배울.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토지라고 예를 들게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을이 이거 쪼개자라고 분할 청구해요. 쪼개자고 분할 청구하면 갑이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쪼갤지 협의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쪼갤지 이렇게 쪼갤지 이렇게 쪼갤지 안 되죠. 그러면 결국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재판상 분할이야. 소송으로 가자. 그럼 소송을 가면 판사가 판결 내렸어요. 언제? 12월 1일 날. 요렇게 쪼개라고 판결 내렸어. 그래서 여기 서쪽 편은 갑이 갖고 와고 이렇게 갖고 와라고 이렇게 판결 내렸죠. 그럼 판결에 따라 뭐요? 분할해서 뭐요? 분할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했냐? 뭐요? 12월 30일 했다 볼게. 그러면 요 부분의 소유권 언제 치나? 이걸 물어보려는 거야. 언제라고? 판결 확정시지 등기시가 아니다. 이 말. 혹시 이해가 돼? 다시. 여기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말한다? 형성 판결이고, 형성 판결에는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이거는 언제 물건이 변동된다고? 판결 확정시다. 됐죠? 그러면 자 넘기기 전에 상속은 언제 물건이 변동돼? 피상속인 사망 시. 공영증주 중에서 재결 수용은 언제 물건이 변동돼? 재결 수용은 수용 개실. 판결 중에 형성 판결은 언제 물건이 변동된다? 판결 확정 시. 됐죠? 자, 넘기시고. 경매요. 자, 봐요. 갑의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 볼게. 자, 들어봐. 만일에 경매를 경쟁 매각이다 이러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경매가 경쟁 매각이다 말이 맞는 말 같아 틀린 말 같아? 맞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경매는 법원 경매를 말하거든요. 공경매, 법원 경매를 말하는데 자 법원에서 경매가 우리가 물론 채권자가 신청해야 되지만 법원에서 경매를 관할하고 있잖아. 그 경매가 개시되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낙찰받고 싶어하는 여러 사람들이 뭐요? 돈 써내죠. 그중에 제일 많은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시키잖아. 그러면 결국은 여러 명에게 경쟁시켜서 매각시키는 거야. 요건 이해가 됐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락을 받은 사람을 뭐라 불러? 경락인이라 부르잖아. 그죠? 그럼 경락인을 경매 매수인이라는 표현 써도 된다 안 된다? 경락인을 경매 매수인 했어. 말이 맞다 틀리다? 예? 맞잖아. 경쟁 매각이니까 매매잖아. 매매. 그러면 경락인이 다른 말로 뭐요? 매수인이야. 그럼 우리가 경락대금요. 경락대금, 낙찰대금을 매각대금이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되잖아. 그렇게 말을 막 섞어 쓰는 거야. 경매에 나왔는데 매수인 말 나오고 경매에 나왔는데 매각대금 나온다고 똑같은 말이라는 걸 좀 주의하시면 된다. 그죠? 자, 두 번째. 경매는 이 사람이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면요. 등기한 때가 아니고 경락대금 완납한 때야. 경락대금 완납한 때다. 그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경매요. 경매에 있어 소유권 취득은 일단 줄 거. 경락대금 완납한 때야. 언제라고? 경락 완납한 때인데 그 경락대금을 갈로해서 매각이라고 돼 있잖아. 같은 말이는 거 아셔야 되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경락인을 갈로해서 매수인이라고 돼 있죠. 경락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매수인. 그래서 경락인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말하고 한다. 그래서 다시 경매는 언제 물건이 변동된다고? 경락대금 완납시. 다른 말로 매각대금 완납시다. 되겠죠? 자, 이번엔 잠깐 쳐다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를 완공했어요. 건물 하나 신축했다고 볼게. 건물 하나 신축했는데 이 사람이 완공할 때는요. 완공시는 12월 1일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등기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건물을 처음에 지으면 대장을 만들고요. 대장 만들고 나서 보존 등기예요. 보존 등기. 처음에 보존 등기. 보존 등기. 12월 20일 날 했다 볼게. 그러면 법적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가 언젠가 물어보려고 그래. 완공시다. 아니다. 보존 등기 했을 때다. 어느 거? 네? 완공시야. 건물이 완공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등기한 때가 아니다. 그 말이야. 혹시 이해가 돼? 자, 그럼 물어볼게. 이 도심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외곽으로 가면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죠.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잖아. 왜? 건물이 완공되는 순간 소유권이 있다니까. 있죠. 그러면 또 심화 학습까지 한번 해볼까? 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허가 건물을 중개하고 합법적으로 수수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무허가 건물을 중개하고 합법적으로 수수료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잖아. 다만 뭐만 하면 되느냐면요. 설명만 하면 돼. 매수인 보고 요거 무허가예요. 그래도 사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라면 사시고 수수료 주세요 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건물은 완공되면 소유권이 있는 거지 보존 등기해야 되는 거 뭐라고? 아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거기에 기타 법률 규정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왼쪽에 기출만 볼게. 왼쪽에 기출 뭐라 돼 있어? 건물 신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죠. 밑에다 적어버려. 뭐라고? 건물 완공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 완공 시에 소유권 취득한다. 건물 완공 시에 소유권 취득해요. 건물 완공 시에 소유권 취득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108조 예배는 요거는 줄만 끌게요. 나머지는 지금 볼 단계 아니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다 배울 거예요. 그 108조 예배 줄만 꺼봐.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부동산 물건 취득 그 줄만 꺼.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부동산 물건 취득 줄만 끄고 들어봐. 요거는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원래 점유 취득시효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야.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어. 등기.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우지만 그래서 예배야. 그래서 줄만 꺼놓고 나중에 한 바퀴 돌면 자동으로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부동산 공시방법에서 등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에? 그럼 등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어째 이래? 본격적으로 지켜야 되죠. 본격적으로 지켜야 되고. 걱정하지 마. 등기부에서 배우고 혹시 나중에 1차만 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또 다 정리해드려. 걱정하지 마. 걱정 딱 붙들어 몇 분. 그 다음에 넘겨서 216페이지 보세요. 제목이 뭐야? 동산 물권 변동이죠.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다. 그래 들어봐봐. 이 다른 출판사 책은 이게 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 저자가 문제겠죠. 작년에도 있지만 계속 나눠서 이거 당연히 빼야 되는데 지정신이 아니야 인간이. 다시 동산은 시험 범위도 아니다. 아니야. 근데 왜 여놨어 그거? 왜 자꾸 페이지 만들어놨어? 이거 보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건 안 봐. 동산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됐어? 과감히 제키시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물건의 소멸 나오죠? 물건의 소멸 찾았어?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쳐다봐. 요거까지 끝내고 쉽게.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있는 부동산에 우리 여러분들이 안 배워도 제일 그나마 접근하기 쉬운 게 전세권이니까 전세권 얘기할게.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죠. 자, 이런 그림 그리면 뭐라고?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게 대표적으로 첫째는 소실이 뭐야? 불이 나서 재만 남은 거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다, 붕괴 등 이런 걸 멸실이라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화재로 소실됐지 사우나 아니라 그랬죠. 사우나 아니야. 목욕탕 아니다. 자, 재만 남았어. 첫째, 소유권 없어졌다. 아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있다. 찍어. 응? 어디에 남아있는데? 제 위에? 자, 봐봐. 금방 우리가 물건이 뭐라 그랬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라 했잖아.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라 했잖아. 근데 물건이 지금 없어졌잖아. 그럼 물건은
없어져야지. 그럼 소유권 남아 없어져? 없어지지. 목적물이 멸시됐잖아. 물건이 없어졌잖아. 소유권 없어졌어.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남아있든 없든 그거 상관없어. 물건이 없어지면 뭐지? 자, 그럼 물어볼게. 아마 또 틀릴 거야.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은 존속한다. 괜찮아. 어차피 틀릴 거니까 얘기해. 소멸한다. 존속한다. 예? 지금 만일에 존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머릿속에는 전세금 들어가 있는 거야. 금방 뭐라 그랬어?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전세권도 없어지죠? 없어져. 그러면 전세금은 날아가, 전세금은 남아.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돈 신경 쓰지 마. 전세금은 남아있지. 전세권 없어졌잖아. 됐어?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건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 없어지는 거야. 원칙, 원칙. 자, 목적물의 멸실 찾아 줄 거.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물건도 소멸한다. 다시 목적물이 멸실하면 뭐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물건도 소멸해요. 예배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거 아니야.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내려와서 소멸시효인데 이거 기억나요?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거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술집 외상값 소멸시효 1년이라 했죠. 근데 우리 물건 8가지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는 용익물건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고 끝낼게. 자, 물건 중에서 뭐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다? 용익물건이고 얼마라고? 2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그것만 체크하고 끝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잠깐 쳐다봐. 이것도 중요성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자, 내가요 어떤 토지에 지상권 갖고 있어. 나중에 배우지만 지상권은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이야. 그럼 내가 어떤 토지에 지상권이 있는데도 20년 동안 사용 안 하고 내버려뒀어. 그럼 내 지상권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게 20년 동안 내버려두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크게 문제도 되지도 않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물건 8가지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용익물건밖에 없고 지상지역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문제가 없는 게 나중에 할게. 지금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용익물건 해줄게. 그리고 얼마라고? 20년이다. 문제는 혼동인데 들어봐요. 이 혼동은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에 잘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최근 6년인가 7년인가 시험에 안 나왔어. 내년에도 안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할게. 5분 순환의 원칙만 볼 거야. 다시 최근 6, 7년 동안 시험도 안 나왔고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어. 그거는 나중에 5, 6월 달이나 요때 돼서 이제 심화로 한번 할 거고 지금은 원칙만 보면 돼요. 원칙. 그래서 혼동이 뭔가 원칙 볼게요. 잠깐만 쳐다봐. 갑이 소유권 갖고 있는 부동산에 을이 뭐요? 이거 토지 지상권 할게. 책대로 지상권을 할게. 지상권인데 전세권하고 요 같은 용익 물건이야. 그 나무 토지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요 지상권자가 이 토지를 사버렸어. 토지를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없어지죠. 팔았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생겨? 소유권이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지상권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럼 이 지상권이 뭐요? 없어진다. 이게 혼동의 원칙이야. 자, 더 쉬운 거. 내가 이 건물을 전세하고 있다가 내가 이 건물을 사버렸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전세권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그게 없어 사라져. 그게 바로 혼동이야. 그게 바로 뭐라고? 혼동. 오른쪽 페이지 봐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의요. 일단 줄 거.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히 기속. 그것만 줄 거고.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상 동일히 기속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2번에 1번 원칙만 볼 거야. 원칙. 동그라미 원칙만 볼 거야. 동일한 물건에 대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의 기속했죠.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체크하시고 그 다른 물건 밑에다 적어. 다른 물건 밑에다가 제한 물건이라고 적어. 다른 물건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제한 물건. 다른 물건이 뭐라고? 제한 물건.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즉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의 기소가 뭐가? 제한 물건이 소멸하잖아. 오른쪽에 예를 봐봐. 오른쪽에 참고 봐봐. 오른쪽에 참고. 뭐라고? 지상권자인 을이 토지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버렸죠. 그러면 을의 지상권은 어쩐다? 혼동으로 어쩐다? 소멸하게 된다. 그게란 말이에요. 이게 혼동의 원칙이죠. 원칙은 쉽죠. 그래서 요번 수업에는 원칙만 보세요. 나머지는 지금 보실 필요가 뭐라고? 없다. 요 정도로 물건의 변동을 마무리 짓고요.
조금 쉬었다가요. 점유권 들어가도록 할게요.